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2차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건설사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혈세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시장에 그냥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가격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요. 지금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혈세를 투입한다면은 결국에는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그런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건설사들과 투기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영끌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요.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투기 선동을 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끌하라고 부추기던 건설사들, 그리고 건설사들의 돈을 받는 언론사들, 투기 선동 유튜버들, 이들이 가장 책임이 큽니다. 지금도 이들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부동산 2차 정상화 얼마나 또 강도 있게 얼마나 또 지속이 될 건지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곳들 이런 곳들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성북구, 보문, 파크뷰 자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2021년에 11억까지 갔던 게 지금 2023년 11월 30일 날 거래된 게 6억 1,500만 원, 거의 5억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8억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또 한 단계 더 하락을 했어요. 부동산 정상화가 1차가 있었고 지금 2차가 진행된다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도 최근 2주간 거래를 살펴보면은 하락 거래된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죠. 최고가 대비 24%, 12%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것들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몇 건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선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KB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12월 4일 기준 전주 대비해서 0.02% 이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끝에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 평탄하게 하락이 주춤해졌다가 지금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그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만 살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반등한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024%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한 건 맞긴 하지만 그 반등 폭도 미미하고 그리고 다시 하락이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0.017% 요 정도 하락을 했어요. 강남 그래프를 보면은 확실히 이 앞에 있는 그냥 서울 비교했을 때 반등이 확실히 있긴 있었죠. 하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강북 14개 구는 여기는 계속 하락을 했어요. 여기는 반등도 없었고 그냥 하락폭이 좀 줄었을 뿐 하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나마 그냥 강남 11개 구 정도만 조금 반등을 했을 뿐 전부 다 부동산 정상화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끌들은 조금 어떻게 되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영끌들은 확실히 많이 힘들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 3월 기준이에요. 29세 이하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연체율이 증가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연체율이 증가하면은 금매로 가든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집을 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 안 팔면은 들어가서 살거나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은 갭 투자 비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전국이 완전 투기판이었어요. 그냥 실제로 실거주할 사람들만 부동산을 샀으면은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투기판이 되거나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전세를 끼고 갭투기한 사람들은 사실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임대보증금을 승계해서 집을 산 사람들 이걸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 비중이 한 2022년 정도까지 거의 53% 정도 갭투자 비중이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가장 갭투자 비중이 많았던 곳이 여기가 강서하고 용산 여기인데 용산이 특히 더 많아서 67%까지 갭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서 살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샀잖아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돈을 또 돌려주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끌들이 그럴 돈이 있을까요? 그런 돈이 있었다면 굳이 영끌을 했을 필요가 없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채 중에 3채가 갭 투자였다고 합니다. 10채 중에 3채만 돼도 경매로 쏟아지거나 금매로 쏟아지게 되면은 가격 정상화는 더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격 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집값 내려간다고 출산율 안 올라간다, 집값 내려가면 GDP도 떨어진다, 경제가 죽어난다, 또 건설사들이 위험하다, 금융사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마치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일단 출산율이 증가를 한다고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은행도 부동산 가격이 2015년으로 내려가야지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부동산하고 건설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동산이나 건설에 돈을 대출해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성 이런 거를 분석을 했을 때 부동산은 거의 기여하는 게 제로고 건설은 그나마 조금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래돼봤자 그냥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 이름이 바뀌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뭐 수출이 늘어나거나 무슨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부동산이 정상화된다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쓸데없이 많이 묶여있는 이 자금들이 다른 산업으로 가서 오히려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도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사실 옆집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사 가는데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끌들이 좀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중소기업 대출이 1,000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이 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중소기업들도 여기저기서 돌려맞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런 걸 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임금 근로자의 85% 대다수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 안에도 영끌들이 있겠지만 영끌 아닌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금매라든지 경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동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채권 만기가 계속 돌아오면서 당시에 저금리로 빌렸던 돈들을 지금 다 고금리로 바꾸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고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 정부의 채권들, 저금리로 발행했던 것들 연장이 될 때마다 고금리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힘든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금리 충격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2024년이 시작되면은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면서 부동산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정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 모두 다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